자, 58회 주식회사 제인 회사 코드 58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필요한 사항들 역시 제가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자, 보면 다음 임대차 관련 자료에 따라서 2016년 2기 예정 신고 기간 아까랑 똑같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작성 하나만 지금 나왔죠. 예, 그리고 이자율은 2.5%.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저는 아까 이제 62회에서 제시된 문제 형태랑 좀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 작성도 하고, 그쵸. 저는 추가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도 한번 반영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그렇고, 자, 또 뭐, 임대차 관련된 사항들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자, 종료 후 다음 날로부터 임대조건 변동 없이 2년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요새같이 좀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월세도 안 올려주시고 동결해 주시는 이렇게 마음 착한 건물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 문제니까 요즘 트렌드로 부가세 신고서까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우선 부가세 2에서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사항을 입력하시면 돼요. 7월부터 9월이죠. 2기 예정이니까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매트를 검색하시면 매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동 1층 1호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 번호 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 있죠. 임대기간을 보시면, 자,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4,000, 월세는 300. 자, 좋고요. 관리비는 없죠. 관리비가 있으면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고, 이렇게 하고 하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갱신을 했죠. 그냥 엔터 치시면 계약 갱신이 되겠고요. 역시 동일한 날짜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2018년 8월 31일까지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역시 변동이 없죠. 300만 원. 자, 그리고 관리비는 없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입력하면 되겠고, 아, 맞습니다. 우리 면적을 입력 안 했죠? 자, 면적에, 자, 커서를 클릭해 주시고,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도는 그냥 학원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입력할 사항들은 모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소개는 이 거래처에 대한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그 전체 합계 있죠? 이 전체 합계는 이 전체에 대한 합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확대해 드리면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월세 등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뭐 발급했다고 문제에서는 이제 안 나왔지만 가정을 일단 뭐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매출 신고가 이미 다 돼 있다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 요 부분 있죠? 요 간주임대료 부분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사실 문제에서 제시되는 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끝나요. 사실 저장 버튼 이쪽에 이거 누르시면 이제 끝나는 건데, 저는 요거를 이제 그렇죠. 우리 2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응용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62회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여기서 끝인데, 그래도 이건 58회 때 문제고 조금 문제가 요즘에는 어려워질 거라는 가정하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들어가고요. 자, 뭐 문제 첫 번째 문제처럼 풀어볼게요.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 자, 기존에 뜬 자료는 다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처럼 풀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였으니까 월세는 뭐 적법하게 세금에서 발급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90만원, 900만원, 9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 입력해야 되는 난이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25만 1,365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에 그 힌트가 다 있죠? 자, 7월부터 9월 이렇게 입력하면 그렇죠. 이쪽에 확대를 좀 해드리면 나와 있죠. 자, 요게 이제 간주임대료가 우리 그렇죠. 과세 기타란에 가야 되니까 여기 역시 제가 여기 부가세 신고상에 4번 란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라든가 이제 우리 관리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금에서 발급하였다라고 하면 1번 란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4번 란에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58회 문제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우리 62회처럼 한번 풀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봤고요. 자, 650번 65회 이번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5회는 지난 12월 달에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15년도.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예전에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조금 쉽게 리메이크를 해서 낸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난이도 수준으로 옛날 문제를 요즘처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1, 2급이 크게 범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차피 또 지금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요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AT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TAT 2급을 하시거나 뭐 TAT 1급을 할 때도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세무 1급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수별로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 그 A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까지만이라고 사실 실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 세트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6년 1기 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션은 그쵸,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하는데 세 번째 과세표준 명세서에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미션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뭐 딱히 입력할 필요는 없고 간주 임대료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50번 동해안 상사 코드 확인하시고요. 이쪽에 동해안 상사 650번 코드죠. 자, 확인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를 클릭을 하고요. 뭐 전산세무 2급이라고 1급이라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메이드라고 하시고 메이드 집밥. 자, 뭐 동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층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1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좋고요. 면적 있나요? 600제곱미터, 용도는 식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보니까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자, 좋고요. 보증금 3,000만원, 월세는 120만원. 뭐 관리비는 없으니까 이대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뭐 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F2번 누르신 다음에 좋은 상사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역시 2층이고요. 201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면적은 4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기간을 보니까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자, 보증금은 1,000만원 되겠고요. 월세는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관리비는 없네요. 자, 좋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가만히 보니까 전산세무 2급 문제보다 1급이 더 쉽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을 보시니까 다 입력을 했어요. 전체 입력 내역이죠.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소개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체 합계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전체 합계를 보고 신고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월세 등에는 이제 월 임대료, 간주 임대료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두 번째로 해봐야 되겠죠.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빠져나오시고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저장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작성을 눌러주고요. 근데 신고 작성을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라, 그죠? 왜요? 간주 임대료가 반영이 안 될 겁니다. 보세요. 4월부터 6월 30일 하면, 그죠? 이쪽에 나와 있는 월 임대료만 지금 자동 반영되어 있는 거고, 4번에 있는 간주 임대료는, 그죠? 뭔가 전산세무 2급은 신고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죠? 뭐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월 임대료는 미리 세금면서 다 입력을 하고요. 간주 임대료를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무랑 가까운 부분은 세무 2급보다 1급이 좀 더 가깝고 AT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세무 1급 기준의 한 세트, 완 세트를 알고 계시면 세무 2급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걸 스킵을 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바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한 금액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주 임대료를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계산한 금액이 이 아래쪽에 자 28141 22만 8,141원 되겠죠. 그리고 뭐 이자율은 아까 그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이자율은 그냥 2.5% 적용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있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죠. 6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14번을 누르지 않고요. 원래는 간주 임대료 14번이죠. 11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이건 아마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28141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다시 14번을 해놓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요? 특성상 이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공급가액을 해놓으면, 그쵸. 1.1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10%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과세를 입력해다 나중에 건별로 바꾸는 이런 스킬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1.1을 곱해서 그냥, 예, 공급 대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왜요? 건별 특성상 원래 건별로 입력해야 되는데 그냥 공급가액을 입력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입력하고 228, 141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AT 자격증 시험도 모두 동일합니다. 전산세무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을 한 겁니다. 11번을 먼저 눌러놓고 공급가액 부가세가 입력된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14번을 바꾸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거래처를 걸지 않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인데, 우리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세법상 억지로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과 공과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공급가액이 아니라 2814 요 금액으로 이렇게 아래쪽 하단 분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다 됐고요. 자, 이대로 하시게 되면 이제 메인 매춘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 끝났고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 주시면, 이쪽에 보세요. 확대해드리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 발급분 이렇게 해갖고 반영되어 있죠. 자, 1번 이미 우리가 입력한 거고, 요거를 추가로 입력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요게 부가세 신고서에 나와 있는 답이고요. 자, 뭐가 있죠? 과세표준 명세도 우리가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잘 보세요. 과세표준 명세를 눌러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수익금액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주자 들어가는 것들 또는 고정자산 매각 같은 게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만 우리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매출액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게 나중에 법인세법 세무조정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뭔가 표시해주는데 뭐라고 표시해주냐 하면 그냥 여기다가 간주 임대료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 순서 있죠? 동영상 강의로 어차피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리와인드를 하셔서 이 순서를, 물론 제가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긴 할 건데 순서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석적인 실무에서도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AT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산세무회계가 조금 특이한 건데, 전산세무회계는 이제 급수를 자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만 내고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메인 매춘표 입력하지 말고 생략하고 신고 작성만 하셔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고서 실전에 투입되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실무에 조금 가까운 게 AT 시험일 수도 있는데, 전산세무 1급도 이렇게 배우시면 이제 실무와 가깝긴 해요. 근데 2급은 좀 아까 우리 여태까지 풀어봤던 문제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정석을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세무 2급을 하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 1급도 같이 넣는 이유가 이제 제대로 아시라고. 지금 사실 이게 TAT 2급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줍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저장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들을 전부 해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준비를 좀 해온 게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걸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은 게, 오늘이 3월 17일이죠. 자,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자,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편집을 해갖고요, 그림 파일로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분계까지만 좀 더 해드릴게요. 간주임대료 분계는 14번 건별로 분계를 하신다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실 때 분계는 이제 혼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혼합.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었죠. 분계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 우리 분계는 자, 이렇게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시면 돼요. 얼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하시고 얼마.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요거는 제가 캡처를 떼서 첨부 파일로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60일의 강건기업이 되겠습니다. 2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인데, 전산세무 2급 스타일로 나왔죠. 왜요?
전표 입력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고 돼 있죠? 아닙니다. 저는 아까 풀었던 65회와 같이 정석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순서를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뭐를 먼저 했죠?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했고요. 문제 제시된 사항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 좀 확대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갱신일 우리 주의하라 했죠. 혹시 갱신일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메인 매출존표 입력하라 그랬고 월세와 관리비가 있다면 잘 입력하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도 입력을 메인 매출존표에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월세 관리비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입력만 잘 하시면 되는데 간주임대료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제가 반영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쪽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할 때는 자, 건별 혼합 이렇게 합시다. 입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 앞에서 쓰신 분들한테 메모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제가 잘 익숙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시스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분계는 같은 금액으로 부가세 예수금만큼만 세금과 공과 비용 인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및 관리비 그렇고요. 간주임대료 기타 부가세 신고서 반영되겠고 간주임대료에 수익금액 제외하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 바로 이대로 아까랑 똑같이 통으로 FM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 띄워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 610번 강건기업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과세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일기 확정입니다. 자, F2번 눌러서 루키 미디어 자, 루키 찾으면 되겠고요. 1동 1층 102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50제곱미터 용도는 그냥 상가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냥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갱신한 건 없네요. 2018년 4월 30일. 그 다음에 보증금은 2천만원 자, 죄송합니다. 8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관리비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장하시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확장판으로 좀 더 더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월세와 간주임대료 부분까지 모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라고 해야 되는구나. 부가가치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가운데 마우스 휠 꼭 눌러주고 부가가치 됐습니다. 죄송해요. 웃자고 한 거예요. 죽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원래 신고서 입력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세금에서 발급분에 임대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요. 간주 임대료 부분 반영과 과세표준 명세 이렇게 요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메인 매출존표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월 임대료는 다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과세기한 종료일인 6월 30일자 역시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로 한 다음에 간주 임대료라고 하겠습니다. 임대료.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우리 계산된 금액이 있었죠? 간주 임대료 계산된 금액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월부터 6월. 자,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자, 83,833원 되겠습니다. 이거였죠? 자, 요 금액을 그대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메인 매출존표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8333333이죠. 83333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걸 다시 13번 건별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죠. 거래처 걸 필요 없고요. 자, 혼합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바꿔주시고 같은 금액 8333 이렇게 엔터 쳐서 요 분계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그냥 나오시면 되겠고 얘는 저장하고 빠져나오셔야 되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 마지막이죠? 자, 항상 우리가 FM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AT도 지금 준비하시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산세무 1, 2급을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고 AT, TAT도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 자, 반영된 거 확인하셨죠? 자, 이제 과세표준 명세 작성해야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과세표준 명세 띄우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쪽에 간주 임대료라고만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업종 코드도 원래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아마 시험 문제 안 낼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회차로 넘어갈게요. 다음 회차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56회 1국 상사 전산세무 1급의 56회입니다. 자, 1국 상사 보시도록 하고요. 회사 코드 560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데요. 다시 한번 순서를 띄워드릴게요. 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 작성하는 방법인데 1번, 2번, 3번, 4번에 맞춰서 특히나 2번의 경우에 매입 매수표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고 작성을 일개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죠.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를 작성하시고 간주 임대료 부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역시 과세 표준 명세에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 하시면 되겠고 뭐 밑줄 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해주셨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국 상사가 되겠고요. 560번. 자,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 작성을 먼저 하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일기 예정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들어가지고요. F2번 누르신 다음에 5성 상사, 그 다음에 뭐 1동 1층 1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33,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보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보증금은 3천만원, 그 다음에 월세는 150, 뭐 관리비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요즘 트렌드의 문제가 관리비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도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좋고요. 갱신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F2번 누른 다음에 중리식당,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1동 1층 2호가 되겠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면적은 100, 용도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딱 1년 계약을 했네요. 보증금 5천만원 되겠고 월세는 20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뭐 관리비는 없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보고 입력할 때는 이쪽에 나와 있는 소개를 보고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체 합계를 보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임대공과 명세 작성을 했고요. 이 저장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월세가 이제 우리 뭐 과세표준 명세 세금연서 쪽 부분이겠죠. 부가세 신고서 전체 합계 여기 나와 있는 그 간주임대료 요거 497267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뭐 바로 메인 매출표 입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 닫고 메인 매출 종표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자, 간주임대료 부분만 입력하라 그랬죠. 이번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이 되겠죠. 그쵸? 자, 뭐 원래 과세기간 종료일은 엄밀히 따지면 6월 30일인데요. 분기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은 3월 31일이 되겠죠. 아까는 이 일기 확정이기 때문에 제가 6월 30일 입력한 거고요. 역시 똑같이 11번,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라고 입력해 주고요. 공급가액란에는 그냥 다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497267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뭘로 바꾸라고요? 건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거래처 걸 필요 없고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49726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빠져나오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눌러주시고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들어가시면 자, 이쪽에 간주임대료 부가세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과표명세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쪽 아래쪽에다 뭐 하면 되죠? 그쵸? 간주임대료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전산세무 1급이든 2급이든 어차피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TAT 2급을 하시든 1급을 하시든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까지 풀어보고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에 대한 테마 학습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52의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의 마지막 회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뭐 필요한 내용들이 역시 다 밑줄을 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던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 순서 다시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이제 외우시겠죠? 첫 번째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 작성하시고 문제 제시된 사항 입력하라는 거, 임대기간 갱신일이 있다면 갱신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매수점표 입력할 때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한 입력을 한다 그랬죠? 월세나 관리비를 입력하라면 하시면 되는데 아마 AT 같은 경우에는 월세 관리비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산세무 1급이나 2급을 지금까지 보면은 월세와 관리비를 입력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만 반영을 하고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 이게 주로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반영은 그냥 월세와 관리비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그죠? 그냥 뭐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건 있었어도
그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뭐 자동으로 다 반영되는 거니까 주로 확인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4번이 중요하죠.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할 때 그냥 간주임대료라고만 수익금액 제외 항목에 쳐주시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예,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순서를 가지고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공모가의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고 회사 코드는 520번 코리아푸드입니다. 자, 지금이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이고 F2번 눌러서 지금 3개입니다. 그래서 별당구장을 먼저 하고요. 얘는 동은 없고 층은 있죠. 그러니까 뭐 지하 2층인데 지하 2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는 뭐 그죠? B20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또 안 나와요. 예. 뭐 1동 1층 1호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옛날에 좀 디테일했는데. 그리고 면적은 60제곱미터, 용도는 점포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점포라고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보증금은 1000만원, 월세는 105만원, 이번에는 관리비도 있습니다. 12만원. 자, 줄 바꿔주시고, 또 역시 같은 걸로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네버 PC방. 자, 이것도 역시 지하 1층이고요. 그 다음에 B10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는 점포가 되겠네요. 점포 똑같이. 임대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가 120, 관리비는 1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있네요. F2번 눌러주시고 미도 슈퍼. 자, 미도 슈퍼는 역시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1호가 되겠고요. 면적은 100, 용도는 점포. 자, 그 다음에 계약일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보증금 3천. 그냥 뭐 제가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입력만 해주시면 자동 반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제가 소개를 보지 말고 맨 끝에, 그쵸, 합계, 전체 합계를 보라 그랬죠. 전체 합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만 보면은 372,949, 37만 2,949원.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제 2.5%로 되어 있는데 바꾸라는 설정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뭐 똑같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갖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입력을 가야 되겠죠. 자,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자, 6월 30일 날짜 입력해야 되겠고, 11번 간주 임대료, 14번인데 원래 이렇게 먼저 입력한다 그랬죠. 자, 금액은 372,949. 자, 이렇게 반영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이거 바꿔줘야 되겠죠. 건별, 거래처 걸 필요 없고요. 혼합, 자, 이거 차변으로 바꿔주시고 세금과 공과 3729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4월부터 6월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자, 기타 정기 영수증 외 발행분이라 해서 4번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명세를 눌러주시고, 이쪽 부분에다가, 자, 이게 이제 수익금액 제외로 다 이렇게 다 떴긴 했는데요. 간주임대료 부분만 만약에 반영을 하라고 하면은 이쪽에 간주임대료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다른 거랑 합쳐서 이런 거일 거예요. 원래는, 예, 뭐 지금 이제 372,949 말고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110만원 정도가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쪽 란에는요, 간주임대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뭐 간주 공급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거 외에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제시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앞으로 나오는 4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 자, 문제가 꼭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항상 이제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빠져나오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요거 띄워드리고, 이거 작성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산세무 2급이든 1급이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표 입력, 부가세 신고서 반영,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명세 반영,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눠질 수 있고요. 거기 있는 괄호 열고 닫고 1번, 2번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 1번에서는 이제 임대갱신을 주의하라는 거, 이거 주시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를 입력할 때, 그리고 혼합으로 들어가시고 14번 건별 요거 잊지 마시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과세표준 명세 반영할 때 우리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요거 입력해 주는 게, 원래 이게 풀세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몇 가지가 빼서 나오면은 차라리 쉬운데, 처음에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수준만 배우다가 1급을 배우면은 뭔 소린가 싶어요. 특히나 전산세무 2급 수준만 갔다가 보통 세무 1급으로 안 가고 TAT 2급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새로운 세상을 맛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풀세트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걸 배워서 실무에 써먹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세무사무실 다닐 때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편법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배우셔서 만약에 실무에 투입하시면, 아, 그래도 너는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그래도 좀 무시는 안 당하실 것 같아요. 보통 자격증 따서, 저도 신입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도대체 자격증을 따서 뭘 배웠니? 학원에서 뭘 배웠니? 사실 학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이전까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실무에 가서 이제 막 선배들한테 알게 모르게 배우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 뭐냐면, 야, 작년 거 보고해, 아니면 뭐 전에 입력한 거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딴 데 거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한테 실무를 가르쳐 주신 사수분께서는 입력하는 방법만 알려줄 때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 주먹구구시로 혼자 막 독학하고 막 공부하고 막 퇴근도 맨날 늦게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 수업 들으셨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 설명을 대충 아시겠죠? 예. 아마 이런 시간에 간주임대료를 왜 하는지도 아마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예, 일단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른 부속 서류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